네, 6월 3일 장 마감 시장 발표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680선 마감했고 1.74%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4천억 정도 매도했고 외국인은 1,800억 정도 매수, 기관은 2,3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844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1,4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은 1,000억 정도 매수, 기관은 48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기간은 16,700선 마감했고요. 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5,20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379원 마감했고요. 원 엔화 환율은 877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WTI 유가는 76.99달러 마감했고요. 휘발유는 1,669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은 9,913달러로 0.9%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2.59달러로 0.58%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금은 2,345달러, 국내금은 10만 3천원 선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9,500만 원 선 마감했습니다. 이슈적으로 보시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에 140억 배럴의 석유,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인데요. 첫 국정 브리핑에서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시추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 같다. 여기 있는 매장량의 추정치는 석유는 최대 4년, 그리고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는 2천조 원의 가치라고 하는데 이게 성공할 확률은 20%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세계 평균으로 기준이 10%인데 20%라는 거는 세계 평균 기준보다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성공할 시 우리나라 국익에 아주 좋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북미 장악한 K라면 화장품 이유 있었네. 북미 시장에 대한 비중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라면과 화장품이. 그래서 라면의 경우는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요. 화장품은 미국 시장이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제 라면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 자세히 보시면 미국이 현재 물가에 대한 그 불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5.5%를 기록 중이고요. 그리고 미국인 10명 중 8명은 최근 물가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제 6월 1일 날 원유 감산을 연장한다는 소식도 주말 새에 전해졌고요.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 라면과 화장품이 가성비를 무기로 미국 시장에 잘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라면이랑 화장품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경쟁에서 잘 살아남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뭐 잘 이겨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미국 시장을 좀 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하이닉스의 TC본도 공급, 한미반도체 13% 급락. 한화 정밀기계, 이제 한화의 자회사죠. 이 자체 개발한 TC본더를 SK 하이닉스에 납품하기로 보도했습니다. 이제 TC본더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던 한미반도체 경쟁자가 출연했다는 건데요. 한미반도체는 13% 급락했습니다. 한미반도체 곽동신 부회장님이 30억 정도 자사주 매수를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한미반도체가 어떻게 이런 경쟁자 출현을 잘 막아낼지 아니면 하나는 앞으로 또 어떻게 치고 나갈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나뿐만이 아니라 네덜란드의 이제 슈퍼 의리죠. ASML도 TC본더에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미반도체는 계속해서 경쟁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탈출할까?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나스닥 상장에도 엇갈리는 주가 전망.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는데요. 나스닥 상장만으로는 유의미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증권가의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AI 공장 선점한 엔비디아 시총 10조 달러 시대 연하. 2030년까지 시총이 3.5배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추격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최대 강점이자 무기는 데이터 센터라고 하네요. 이제 내년 HBM4 탑재 가속 페달 밟는 엔비디아, 삼성에 돕될까 득될까? 엔비디아가 이제 HBM4를 탑재한 AI 칩 루빈을 공개했습니다. 내년 4분기 양산에 돌입한다고 하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격차가 더 벌어질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서 SK 하이닉스는 이제 세대 교체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내년 4분기에 루빈 양산에 돌입하는 계획에 맞춰서 모두 다 앞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제품 출시 주기에 맞춰서. 이로 인해 이제 경쟁이 뒤처진 삼성전자가 매우 급박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뭐 엔비디아에 제공한 5세대 제품은 이제 샘플도 아직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더욱더 빨라진 교체 주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6세대 제품부터는 새로운 공정이 적용될 전망인 만큼 세대 교체가 오히려 삼성전자에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제 HBM은 이제 D램을 여러 겹 쌓아 만든 제품인데 하이닉스는 D램을 접합할 때 액체 보호제를 주입해서 굳히는 공정을 적용하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절연 필름을 덧대는 공정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하이닉스의 공정이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양쪽 공정 모두 차세대로 갈수록 한계가 있어 6세대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쓰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한 샘플이 정상 가동하는 것을 4월 학회에서 발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6세대로 넘어가면은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약간 비슷한 수율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올라올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보시면 리사수 AMD CEO죠. 삼성 HBM3E 탑재 유력하다. 새 AI 가속기 공개. 이제 3일 대만 컴퓨텍스 키노트 발표를 했는데요.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랑 연합을 했고, 이제 대항마로 삼성전자와 AMD 협력이 공고해졌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AMD에서 나오는 이번 AI 칩은 4분기 정도에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삼성과 함께 협력해서 보내려고 하는 것 같네요. 다음으로 보시면 최태원 명예위에 진실 바로 잡겠다. 정경유착 최대 정점 될까? 지금 주식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죠. SK 이혼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 이혼 소송에서 SK가 졌죠. 그래서 이제 SK의 입장인데 부정한 자금으로 성장한 것처럼 곡해됐다. 상고심은 사실 여부보다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재산 분할 대상도 다툼 여지 있다. 라는 내용인데, 이 재산 분할이 생각보다 금액이 커가지고, 약간 경영권에 대한, 어, 뭐 분쟁 위기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전기로 가는 선박시대 열린다. 삼성중공업 조선소의 최초 도입. 인력 물류 이동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고요. 이제 전기로 가는 선박 시대를 열어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객선에서 산업으로 역할을 확대할 거라 그러고요. 조선 3사도 관련 그 연구 개발에 되게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선박까지 전기로 가면은
전기를 매우 많이 필요로 하겠네요. 산업 전체 전반에서. 그래서 이것도 뭐 약간 요즘 전력 관련주들이 좀 시들한데 이것도 뭐 길게 보면은 모멘텀이라 볼 수 있겠군요.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시장 발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금요일 날 뉴욕 증시는 시카고 PMI가 예상치보다 크게 낮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며 나스닥이 한때 1.7%까지 하락했으나 장 막판에 말아올리며 보합 마감했습니다. PMI가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젠버그 리서치에서는 35까지 내려간 시카고 PMI는 과거 경기 침체와 100% 일치했고, 이 닷컴 버블이 끝날 때쯤 2001년,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08년에 똑같은 현상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초반에 공포 심리가 크게 자극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일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급등으로 마감했는데 이는 세일즈포스의 반등으로 인해 다우지수가 오르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제 시장 델의 경우는 17.8% 하락 마감했는데 실적 발표에서 AI 서버에 대한 마진이 사실상 제로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것이 영향으로 보이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또한 최근 실적 발표에서 마진율이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라 말했기 때문에 AI 칩을 팔아서 남는 마진은 전부 엔비디아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시장은 7일에 나올 고용지표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롬 파월이 고용 여건이 악화하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시사했던 만큼 고용지표는 금리 인하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에 주목하며 시장 잘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